안녕하세요. 8월 3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제이미 바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잉글랜드를 위해서 26경기에서 7골을 넣은 바디는 국가대표를 은퇴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바디가 더 젊어질 수도 없고 이미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며 그는 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뭐 국가대표가 너무나도 이제 선수가 없고 뭐 많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자신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뭐 그때는 응하겠는데 뭐 당장 자신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대표 은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지는 남겨뒀는데 그 여지라는 게 이제 꼭 필요한 상황, 선수가 다 이제 뽑을 만한 선수가 없고 다 뭐 다쳤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면 굳이 뭐 국가대표에 들어와서 뛸 마음은 없나 봐요. 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뭐. 좋지. 바디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니까 진짜 30줄이 넘었으니 팀에 잘 어차피 얼마 전에 재계약해가지고 네, 주급도 또 많이 올랐고 이럴 것도 많이 잃었지. 월드컵도 나가봤고 유로가 좀 앞에 있으니까 네이션스 리그나 뭐 거기까지는 좀 뛰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지면 뛸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은 첼시의 게리 케이힐 또한 국가대표팀을 은퇴를 했습니다. 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수비수는 자신이 클럽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대표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32살의 게리 케일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사우스게이트 감독 아래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했지만 새로운 감독인 사리가 부임한 첼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UEFA 네이션스 리그 스쿼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힐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더 이상 국가대표팀 소집은 원치 않는다라고 직접 전달했으며 케이힐은 잉글랜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한 발짝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잉글랜드를 위해서 뛰었던 60경기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우스게이트 감독과는 끝까지 좋은 관계였다. 우리는 서로 이해를 했고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나는 그의 결정 그리고 나의 결정도 그가 잘 서로 이해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잉글랜드를 위해 뛴 모든 경기가 다 하나하나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하며 국가대표 은퇴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뭐 일단 첼시에 집중해도 첼시에서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현재 당장 루이즈하고 리디거가 너무 잘 뛰고 있으니까 리디거는 특히나 이제 사리가 세리아에서도 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스타일 알고 있고 캐리거는 좀 더 뭐 필요한 상황 아무래도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그런 경기에서는 뛸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사리가 어떻게 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리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케이힐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좀 입히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캐러거가 맨유의 린델러프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 안 되는 레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캐러거는 린델러프의 실력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타까워했지만 그 의도만큼은 분명히 전달이 되었는데 캐러거는 린델러프를 향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고 캐러거는 토트넘과 맨유 경기에서 수비를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린델러프를 질타했습니다. 경기 내내 불안한 수비를 보였던 필 존스와 크리스 스몰링도 쓴소리를 비껴나가지 못했는데 캐러거가 말하길 존스와 스몰링은 맨유에서 오랫동안 뛰어왔던 선수였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그들이 맨유 같은 팀 수준에서는 뛸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맨유 수비수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으며 그날 이제 워낙 또 맨유 수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맨유 수비에 대해서 큰 비판을 거침없이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경기는 좀 유독 안 좋았죠. 뭐 사실 뭐 언제 좋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날 경기는 유독 심했고 다들 뭐 루크쇼 빼면은 사실 뭐 요즘에
데야도 그냥 그래요. 데야는 뭐 여전히 잘한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최근에 데야의 실점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데야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뭐 데야도 본인이 나왔던 경기에서 최근에서는 워낙에 또 실점률이 높기 때문에 뭐 데야도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발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혓바늘이랑 왜 혀에 하얗게 생기는 거 있죠? 피곤하면 그게 생겨가지고 좀 말하기 좀 어려워요. 네, 미안해요. 음, 다음 소식은 아스날의 넬슨은 장기 계약을 체결한 후 호펜하임으로 임대를 떠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넬슨은 아스날과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며 호펜하임으로 1년 임대 갈 것이라고 해요. 아스날과 넬슨 측은 수개월간 협상 끝에 재계약 합의에 도달했고 넬슨의 계약은 내년 여름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메리는 넬슨을 좋게 보고 있었고 넬슨에게 이번 시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언질까지 주었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1군 레귤러 멤버로 경기를 뛰길 원했고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호펜하임으로 임대를 가고 싶다라고 직접 말을 했나봐요. 호펜하임은 나브리가 1년의 임대 생활을 마치고 뮌헨으로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옵션을 강화하길 원했고 그 옵션으로 넬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히샬리숑은 에버튼에서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히샬리숑은 에버튼에서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결국은 소집이 되었고 와포드에서 5천만 유로 650억이 데려온 그는 리그 개막전부터 두 경기 동안 3골을 넣었습니다. 이 21살의 선수는 기존 멤버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과 엘살바도르와의 친선 경기를 치를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 올라가며 드디어 A매치를 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탈락했었는데 그래서 뭐 다음에 한번 노려보겠다 했는데 그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윙포드가 다쳤어요. 그래서 빠지게 돼가지고 그 빠지는 자리를 이제 히샬리숑이 가게 됐죠. 운이 좋죠. 네.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장결희는 현재 K리그 이적을 타진하고 있으며 그 팀은 포항 스틸러스라고 전해졌습니다. 장결희가 K리그 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포항 스틸러스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며 축구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장결희는 현재 K리그 이적을 모색하고 있고 포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도장은 다 찍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장결희는 그리스 1부 리그인 아스테라스와의 계약을 서로 이제 상호 해지한 후에 다양한 행선지를 검토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뭐 오겠죠? 아직 뭐 도장 안 찍었으니까 아마 도장 찍으면 또 기사 뜰 테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포항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장기리가 실패했다 뭐 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뭐 사실 상할 만도 하죠. 왜냐면 그 그리스 리그로 가는 게 약간 에이전트의 중간적인 상황에서 좀 뭔가 잘못된 것도 있었고 계약이 그러면서 본인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뭐 스스로가 몸 상태는 되게 좋은데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계약 이행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여튼 K리그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윙어였으니까 윙어로 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포지션 변경한 풀백으로 뛸지 모르겠는데 뭐 윙백이네. 요즘에는 또 워낙 또 그 자리가 귀하니까 선수가 잘 선택하겠지만 궁금하네요. 네.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람 어제 뭐 말레이시아 경기 때문에 알람이었나봐요.
현재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균도안의 소식입니다. 독일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일카의 균도안은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균도안은 외질과 함께 런던에 소재한 터키 대사관에서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을 만난 후에 독일 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균도안은 에르도안에게 맨시티 그러니까 셔츠를 선물했는데 여기에는 사인과 존경심을 담은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마 문구를 말하는 거겠죠? 이에 독일 전역은 분노했으며 균도관과 외지를 함께 독일 국민들이 비난을 했고,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균도관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월드컵 기간에도 국가대표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한편 사건에 함께 연루가 되었던 외질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가대표팀을 현재는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은퇴했죠, 외질은. 균도안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저 때는 무슨 일한 사람처럼 이렇게 왜 외모를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깔끔한데 삭발해가지고 신분 세탁한 건가? 약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시즌 초에는 막 그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나와가지고 더 못 알아봤죠. 여튼간에 균도안이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프랑스 마르세유는 AS 로마에서 케빈 스트루만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2,800만 유로, 365억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네요. 이 스트루만이 사실 한때는 맨유 이적설도 떴던 선수인데 로마에서 안 떠나요 하면서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거기 이상해요 하면서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스트루만을 로마가 좀 처분을 하고 싶었고, 또 마르세유는 이제 팀을 잘 단단하게 허리부터 잡아줄 수 있는 스트루만을 또 원했으니까 잘 됐죠, 서로. 스페인 지로나 FC는 이 둠비아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비공개라고 하며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둠비아는 체스크 모스크바도 뛰었고 뉴캐슬도 뛰었고 계속해서 포르투갈 리그도 갔더니 확실히 이 선수에 대한 무슨 장점이 있나봐요. 저는 체스크 모스크바 때 좋았던 모습은 봤지만 다른 팀들에서 못 봤는데 이번에 또 스페인 리그까지 가면서 이적을 했나 봅니다. 콧구멍 되게 커요. 콧구멍 커서 기억해. 콧구멍이란다. 콧구멍 큰 그 선수들이 있어요. 걔 누구지? 로마에서 뛰었던 걔 이름 뭐더라? 무슨 아르투르인가? 이름 아르투르 같은 이름이 있는데, 로마에서 뛰었던 키 작은 걔는 뭐였죠? 걔도 콧구멍 되게 크다고. 콧구멍 되게 커. 걔는 뭐였지? 그 베르나 출신 있는데, 이투르베. 이투르베도 콧구멍 크다고, 공룡처럼. 공룡 콧구멍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잘 기억해 난. 콧구멍 야야투르 모르겠는데, 걔는. 야야투르 큰가? 걔는 약간 뺑코 스타일이고, 얘네들은 약간 귀엽게 화살코로 간 거라니까? 좀 다르지. 걔는 뺑코잖아. 뺑코 몰라요? 이용렬? 요즘 분들은 모르겠네, 이용렬. 그 500원짜리 들어간다고 나왔던 그 아저씨 있는데. 내 차 탈 땐 AJ 셀카. 요즘 그거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내 이용렬 아저씨를 왜 기억하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해봤던 게 그 이용렬 쇼에서 나왔던 그 무슨 요리 관련돼 있는 거였어요. 그때 김혜수 편이었나? 김혜수가 같이 나왔는데, 어떤 요리였냐면 그 계란을 삶아서 그 안에 있는 노른자를 빼서 오이랑 약간 그 사라다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채우는 거지. 그 계란에다가 다시 채워서 먹는 건데, 내가 처음으로 그걸 부모님한테
해드렸거든요. 만만해 보여서. 처음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뭔가 부모님한테 해드렸고 부모님이 맛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충 뭐 어떤 맛이 있겠었, 기본적인 맛은 있었겠지. 드시고서는 되게 뭐 잘 먹었다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 첫 요리인데 거기다 뭐 오이 같은 거 넣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오이 잘라서 넣고 뭐 이제 뭐랄까 그 옥수수 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대충 무슨 맛인지 알겠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네. 그치. 그때 참참참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던 요리가 그게 생각나.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해드렸던 게 생각나네. 별거 아닌데 참 마음이 좋았던 첫 요리, 내 인생 첫 요리. 여튼간에 뱅코에서 생각났어요 갑자기. 도르트문트는 바르셀로나에서 파코 알카세르를 임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임대료 200만 유로, 26억, 그리고 이제 주급을 모두 도르트문트가 주는 조건으로 알카세르를 영입을 했고 등번호는 9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영입 옵션으로 2,800만 유로, 365억이고 의무 이적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적 조항을 바르셀로나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하며 도르트문트가 제3의 클럽에 판매할 시에는 이적료 5%가 바르셀로나에게 지급이 되는 조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는 거지. 사실 임대긴 하지만 선수가 잘하면 이 365억으로 데려갈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그 조항을 깰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뭐, 아니다. 얘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잘하네? 그럼 다시 우리 팀 데려와야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 보냈으면은 그 조항을 굳이 쓰진 않겠지. 급하지 않는 이상. 수아레즈가 살아나야지. 네. 무니르는 뭐 저는 안 믿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살아나야겠죠. AS 모나코는 레버쿠젠에서 벤자민 헨리치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2천만 유로 260억이며 5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네. 진짜 FM에서는 미친듯이 좋은데 실제로 안 좋은가 봐요. 뭐 워낙에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레버쿠젠이나 분데스리가 팬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상태가 안 좋대요. 안 좋은 지도 좀 됐고 선수 발전 가능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리프레시하면서 새로운 팀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 여튼간에 벤자민 헨리치가 팀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목적으로 축구팬과 관계자 의견을 듣는 한국 축구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간담회에는 정책 제안을 하고 간담회 참석 신청을 한 축구팬들과 일선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며 온라인 정책 제안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축구협회가 종합정리해 내년 1월 발표할 한국 축구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헛짓거리 있잖아요. 아무 도움 안 되는 눈에 보이는 헛짓거리. 그렇게 간담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 제안을 전 국민한테 받든가, 응? 거기서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든가. 아싸리. 왜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정책 제안을 간담회? 왜? 안녕하세요. 아니 축구 팬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딴 사람 보기에는 이 아이도 좋다 해가지고 몇 개 제안을 한 뭐 10개 정도 해가지고 투표를 받고서 뭐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든가. 뭐하러 이렇게 하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대놓고 뻘짓거리 같으니까. 네, 짱돌이 안녕하세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젊고 유망한 직원들이 후아유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간담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뻘짓이라는 게 느껴짐. 유명한 직원들이 이전에 분명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아니 멍청한 것들이 땡볕에 그 학생들 어린 친구들 이 우리 폭염 때 그 땡볕에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조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뭘 제한을 받아 제한을 받기는 에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소식은 이 유프 하인케스 전 미넨 감독이 독일 올해의 감독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유프 하인케스는 2018 올해의 감독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9일 슈바인슈타이거 고별 경기였던 바이에른 미넨과 시카고와의 경기에 나온 하인케스는 관중들에게 박수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하인케스는 키커 독자가 선정하는 글로브 K에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쉬셔야지. 본인 스스로가 하인케스는 나는 주말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편하게 TV로 축구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경기장 가서 하는 거 힘들다. 이제 다시 올 때도 다시 이제 그 미네네 잠깐 도와주러 왔을 때도 다 은퇴한 양반들 데려와가지고 알바 시켰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쉬고 싶다 했는데 네. 손녀인가 손주인가 같이 축구 보는 게 제일 좋대요. TV로. 그 애도 멋있었지. 무리뉴가 지단으로 대체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영국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무리뉴 대신 지네딘 지단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레싱룸 일부는 이 무리뉴 감독이 이번 일요일 번리전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급하게 또 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은 브라이튼과 토트넘에게 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맨유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정상에서 6점 차로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선수들은 지단 감독이 맨유로 오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뭐 이걸 클럽 관계자가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한마디로는 사실 반만 맞으면 찌라시죠. 근데 뭐가 이제 이야기 나올 것 같냐면 현재 뭐 뒤에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선수들이 무리뉴가 맨유에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샬도 지금 재계약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상황일 것이고 무리뉴가 이 상황에서 타겟책을 얻기보다는 아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맨유에서 쫓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추측이 훨씬 더 많죠. 뭐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무리뉴가 갑자기 살아나서 막 엄청나게 막 연승가도 달리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12월 달까지 이 멤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수비가 갑자기 막 우와 막 각성해가지고 그 영화 중에 그 멋쟁이 나온 영화 있는데 쿠퍼 그 사람 이름 뭐지? A팀 나왔던 멋쟁이? 그 사람 나왔던 영화 중에 리미티스인가? 그 무슨 약을 먹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한을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먹지 않는 이상 네. 그래 브래들리 쿠퍼 리미티레스 영화 아시죠? 그 예전에 201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약을 먹으면 막 자신의 능력에 막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막 뇌 사용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몇 배로 몇 배? 몇십 배? 네 이렇게. 그 영화 재밌어요. 영화가 보고 있으면은 멍 때리고 보기 딱 좋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우와하다 끝나. 사실 뭐 끝에는 뭐 결말은 각자 결정하는 거겠지만. 여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막 선수의 능력이 팍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좋아질 수 있을까? 무리뉴가 그냥 무리뉴가 계속 생각해보지만 무리뉴가 능력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능력 없는 감독이면 그런 팀들을 어떻게 뭐 감독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 대인 관계에서 엄청난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나 봐요. 항상 나갈 때 보면 선수들하고 다 안 좋아. 나갈 때 보면 뭐 인터밀란 때 빼고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떠나는 타이밍까지 완벽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팀을 나가는 상황이 다 선수하고 다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게 다 보면은 왜 저렇게 하고 나가지? 아니 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한 번은 그러려니 하지. 한 번은 그래 우리는 사람인데 뭐 사람 이 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무리뉴의 상황이 야 실점만 써. 왜 그래? 왜 저래? 여튼간에 이번에 만약에 맨유에서 나가게 되면 이번에 맨유에 나가게 되면 어느 팀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팀에서 무리뉴 불러줄까? 이 지금 맨유 레벨에 있는 팀들 중에 맨유 같은 큰 클럽, 빅클럽에서 다시 한번 무리뉴를 불러줄까? 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걱정, 뭐 내가 무리뉴 걱정할 필요 없지. 나보다 훨씬 더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어 무리뉴 같은 사람이 축구판에 없으면 재미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음. 또 이렇게 또 한번 야부리 좀 털어주고 자꾸 상대 건드려주고 이 기싸움하는 거, 수싸움하는 거 대놓고 이게 보통 감독들은 좀 멀리서 수싸움하잖아요. 보통 뭐 대놓고 수싸움 안 하잖아요. 뭐 경기 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감독이 썼던 전략을 어떻게 역으로 바꿀 것인 이런 거에 대한 조용히 하지만 우리는 대놓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올 거다 하면서 대놓고 말하기도 하니까 그런 또 재미는 있는 감독이니까. 궁금하고 잘 됐으면은 아니고 그냥 옛날에 가진 포스를 다시 한번 꺼내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가끔 방송하면서 여기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채팅?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 말고 가끔 오는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채팅하면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뉴는 전 세계에서 뭐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기자들도 계속 건드리고 툭툭 건드리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가늠은 안 돼. 가늠은 안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지친 것 같아. 좀 뭐랄까 좀 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간 야인 같은 사람이야. 응?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할 말,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 세 개 펼치면서 나는 무슨 무한도전 외치는 줄 알았어. 손가락 세 개 펼치면서 이게 뭔지 아나? 그럼 뭐 우승만 했었다. 존중해달라고 이런 거는 무리뉴 스타일이 아니지. 더 오히려 역으로 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 그냥 마이웨이로 가야 되는데 뭐 존중해달라고 하질 않나. 지가 언제부터 아니 지가 남을 존중했어야 존중을 받지. 이제 와서 존중해달라면 어떡해. 우승했으면 존중받을 거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아. 응? 우승으로만 존중받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위권에서 막 충분히 그 팀을 중위권에 잘 안착시켜 놓고 그 잔류시켜 놓고 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지. 꼭 뭐 우승만 존중받나? 너무 근데 이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무리뉴는 무조건 마이웨이로 가야 돼요. 마이웨이. 나 근데 무리뉴가 더 싸가지 없게 더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아무하고도 인사 안 해. 감독하고 아무 아무하고도 인사 안 해. 아무하고도 막 그 악수가 안 들어가. 다 그냥 이기든 지든 완전 마이웨이 진짜 완전 독고다이. 정말 그 어떠한 그 어두침침한 그 어느 곳에서도 혼자만의 생활. 그 야인의 느낌이지. 난 무리뉴가 그래도 좀 자기 능력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구단들은 어느 구단이나 그 언론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사실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팀이나 옛날에 바르셀로나에서 PPT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무리뉴가 바르셀로나 감독이 되고 싶어서 따로 포르투갈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청사진을 밝혔는데 무리뉴가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큰 게 기자들과의 이제 관계였어요. 너무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직진적이다 보니까 직선적이고 직진적이다 보니까 솔직한 거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 구단의 이미지는 감독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한다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 하기 싫은 거니까. 그러면 자기 그냥 스타일대로 가야지. 그기까지 하면. 여튼 무리뉴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워낙 많은 비난도 받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비난의 끝은 안 좋았잖아요. 네.
여기서 막 정말 멋있게 선수들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 어떻게 될까는 사실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언제 잘릴까? 그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잘릴까? 그 얘기지. 어느 경기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 어느 팀으로 갈까? 이렇게 감독 그만두게 될까? 막 이런 생각. 여튼간에 나는 마음 한편은 무리뉴가 다시 한번 예전의 포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네, 굳이. 첼시는 올해가 끝나기 전 스탠포드 브릿지 재개발 계획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로마의 측근은 로만이 몇 달 전 중단했던 스탠포드 브릿지 재개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은행을 고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뉴욕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두 맨체스터 클럽에게 글로벌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했던 것처럼 광범위한 자문 서비스를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는 현재 구단을 팔 의향은 없지만 지분은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첼시는 불리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새 구장 건설을 지난 5월 달에 보류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 결정은 로만의 비자 문제와 홈 오피스 문제가 엮여 있다고 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적 악화가 구장 재개발에 있어 항상 가장 큰 문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 옵션에 대한 도움으로 인해 첼시 구장 재개발 계획은 올해가 끝나기 전 재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경기장이 진짜 저렇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둥 같은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잘 모르겠어요. 저게 잘 만들었겠지? 저렇게 짓는 게? 신기하긴 하네. 이런 데 사는 사람 되게 좋겠다. 코앞에 경기장이잖아. 와, 그죠? 너무 좋겠다. 걸어서 가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 아니에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팀 근처에 사는 게? 시끄럽나? 그래봤자 저기 아니에요? 그 2시간? 모르겠어요. 저렇게 주변에 큰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시끄러울지 아닐지 모르겠어. 궁금해. 나는 우리 동네 너무 조용해서. 아, 경기장 가봐서 알긴 아는데 그 수원 경기장 근처에는 아주대 있고 뭐 그 근처에 주택가 있긴 한데 모르겠네. 나는 오히려 항상 그 근처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들은 막 그 로또 되면은 막 뭐 차 사고 싶다, 집 사고 싶다 했는데 나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원룸 하나 전세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러 갈 때 하룻밤 자고 오고 막 이런 생각을 해봤던 터라 모르겠네. 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있다가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경 끝나고 막 택시도 안 잡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오고 싶은데 뭐 좀 여유로우면 그냥 원룸 하나 그때 잡아가지고 저기 뭐 지내 전날에 가서 잤다가 일찌감치 가가지고 N석 그 앞자리 앉아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얼마나 좋아. 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고. 그래 거기 되게 우만동이 거기가 차 빠지는 데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차 갖고 가지고 가면 더 고생한다고 심지어 걸어가는 게 최고인데. 또 무리뉴 얘기네. 뭐지? 아,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무리뉴가 맨유를 정체성 없는 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사무엘은 영국 언론인 데일리 메일을 통해서 칼럼을 기재했는데 무리뉴 감독의 명예는 이제 끝이 났고 이어 무리뉴의 뭐 최근 우승은 3년 전에 첼시였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혹평은 이어졌는데 사무엘은 무리뉴가 맨유의 정체성이 없는 팀으로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면서 무리뉴가 첼시에서 이룬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OT에서 그가 경기를 할 때마다 이런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 보고 싶다며 그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꼬집었습니다. 이 좀 다른 게 그 외국 해설자들이나 외국 칼럼니스트들 그리고 뭐 평론가들은 다 자기가 어떤 팀을 좋아하는 팬인지를 밝히고 글을 쓰거든요. 아마 이 양반은 맨유 팬이겠지. 우리는 뭐 그런 거 밝히고 쓰거나 뭐 물론 우리도 뭐 첼전을 알긴 알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더 이제 욕을 하지. 이 사람도 눈치 보는 걸까? 여튼간에 그 엄청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 순화한 거예요. 순화한 거야. 거의 뭐 더 이제 뭐 망한 사람 취급했으니까. 여튼간에 무리뉴 뭐 말해 뭐 하겠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리뉴가 아무튼 본인이 견디어내고 본인이 이제 일어서야죠. 본인이 이번 주말에 어쩌면 다행이죠. 맨유 팬들은 그래 아씨 나 맨유 팬인데 요즘 맨유 경기 보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같이 보면서 막 조롱받고 짜증난다. 뭐 싶어서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맨유가 이번 주 유료예요. 무조건 한 팀인데 맨유만 유료고 다 무료예요. 맨유가 한국에서 유료로 빠질 때도 있네요. 결국에 여튼간에 맨유가 유료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 보시면 돼요. 현재 토트넘에서 모우라에게 밀린 라멜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라멜라는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던 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고 하며 이 선수 부상 제공 웹사이트인 physiolum.com에 따르면 라멜라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상태이고 그의 복귀가 아직은 컨펌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간단한 부상은 2주에서 4주 정도 이제 걸리니까 아마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라멜라는 뭐 항상 그 제3자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 말고 제3자 팬들은 계속 항상 뭐 손흥민 돌아오면 모우라한테 밀려서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손흥민 돌아오면 라멜라한테 밀려서 큰일 난 거 아니냐. 라멜라 제각했는데 손흥민 맨날 큰일 나. 손흥민 군대 못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 정도 큰일이 달고 사는 것 같아. 여튼간에 뭐 라멜라가 햄스트링이라고 하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닌가 봐요. 간단하게 뭐 근육이 올라왔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한 달 길게는 짧게는 2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선수가 없다라는 거지. 토트넘은 참 베스트 11 모우라까지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리그컵, FA컵, 챔피언스 리그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바빠질 텐데 겨울에 선수 영입하지 않으면 좀 괴롭겠죠. 뭐 일단 12월 달까지만 버티면 되지 뭐 1월 달까지만 12월 말까지. 이게 선수층이 너무 두터워도 막 이게 문제인데 너무 사실 두터운 게 낫지 감독 입장에서야 당연히. 근데 토트넘은 지금 선수 베스트 11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이외에 선수들이 좀 수비 말고 특히나 2선, 1선 그쪽이 문제니까. 1월 되면 손흥민 또 차출되겠죠. 손흥민을 안 뽑을 수가 없겠지.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아시안컵을 잘 치러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아시안컵이네. 슈틸리케 왔을 때 부임되고 얼마 안 돼서 아시안컵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알아서 하겠죠. 내 응원하는 팀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또 끌어쓰던지 뭐 또 밑에도 좋은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
야야 투레는 올림피아 코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맨시티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야야 투레는 올림피아 코스로의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투레 에이전트는 지난 화요일 런던에서 미팅을 가졌고 그가 데뷔한 올림피아 코스로 돌아가기를 합의했다고 하며 그는 올림피아 코스에서 세후 200만 유로 25억의 연봉을 받을 것이고 야야 투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잔류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요. 야야 투레는 정말 최고였지. 내가 야야 투레를 보면서 바르셀로나한테 다시 한번 경외심이 든 건데 와 이런 애가 바르셀로나에서 못 뛰는구나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야야 투레 처음에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 막 다 때려 부셨거든 진짜. 그때는 초반에는 지금 나중엔 좀 스타일 바뀌었지만 초반에는 막 드리블도 혼자 막 하고 막 질주 드리블 프리킥에다가 중거리 막 때려버리면 막 다 꽂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이런 애가 바르셀로나 못했지? 막 이런 생각 들었지 진짜. 뛰는 폼도 되게 멋있었어. 다리가 기니까 막 성큼성큼 나가면서 무슨 학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막 진짜 기린처럼 막 성큼성큼. 감차가 특히나 멋있었죠. 감차. 참 그러니까 슛이 쫄깃하다라는 느낌이 요즘엔 몇 명 없죠. 근데 이제 워낙 만들어서 볼을 차다 보니까 근데 야야투레는 참 그런 게 좋았어요. 쫄깃한 슈팅. 내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첫 번째 맨시티 첫 번째 우승 그때 이제 그 기적을 썼던 마지막에 수아레즈 난다. 아구에로가 그 오른쪽 상단에 빠져가지고 박스에서 때렸던 그 슛 넣고 우승했던 그 해 이제 야야투레랑 이 아구에로가 진짜 70% 이상 했어요 진짜로. 걔네 둘이 분위기 다 만들어가면서 경기 다 뛰면서 정말 잘했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야야투레의 그 하락세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 건 없지. 사실 안 뛰었으니까. 그때는 잘 뛰었고 나중에 나이 먹고는 못 뛰었고 결국에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아무리 그 선수가 좀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못 뛸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안 뛰더라고 진짜. 너무 안 뛰어. 안 뛰어도 이 정도 안 뛰면 안 나오는 게 낫잖아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안 뛰더라고. 물론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나 뭐 시야나 킥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가끔은 진짜 저렇게 안 뛰어도 되나? 진짜 너무 안 뛰는데 그런 생각 들 정도였다니까요. 혀 아파. 그래도 올림피아코스는 자기를 데뷔시켜준 클럽이기도 하고 야야투레가 다시 한번 초심 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클럽이니까. 그때 맨시티에게 영향력 있을 때는 그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난리쳐가지고 딴 데 간다고 그랬던 게 엊그젠데 참 시간 금방이에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우 우리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일 안 챙겨줬네. 우리 나의 문제네. 하면서 막 서로 미안하다고 막 다시 챙겨주고 비행기 안에서. 응? 그랬는데 다음 소식은 대안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수원은 전북홈에서 3대0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수원이 전주성 원정에서 대승을 기록하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에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수원 삼성은 어제 열렸던 2018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원정 경기를 떠났고 전북 현대를 만나 3대0으로 전북을 찢어버리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원은 바로 경기 전날 서정원 감독이 사임을 표명하며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수원은 그지같은 쓰리백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포백을 앞세우며 전북을 압도했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전북을 큰 점수차.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축하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국격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경기력으로 전북을 대파했습니다. 찢어버렸지 3대0이면 원정인데
어제 경기에서 이 미들이 좋았어. 특히 사리치가 정말 좋은 미드필더 하나가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좋은 미드필더 하나가 어떤 대지를 가는 패스가 뭔지, 그러니까 이 좋은 미드필더 하나, 좋은 진짜 얘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사리치가 다른 팀 가면 그런 대우 못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수원에서만큼은 좋은 미드필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어제 그 왼쪽에서 대안에게 찔러줬던 그 대지를 가는 패스, 오른쪽까지 내려와서 한희권에게 올려줬던 그 크로스,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졌죠. 너무 좋았죠. 음. 이래서 그 미드필더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허리 싸움이 중요하다고. 허리 싸움에서 안 지니까 계속해서 역습의 상황이나 시야가 넓으니까 그 상황상 그 인식하는 게 너무 좋잖아. 박기동도 전반전 잘했어. 근데 다쳐가지고 나갔잖아. 어깨에도 막 다치고. 어제 박기동은 막 머리부터 집어넣으면서 투지가 있었죠. 아, 코가 계속 아프다. 어제는 다 잘했어요, 진짜. 근데 또 몰라. 또, 또 몰라요. 예전에 제 축구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옛날에 아마 그 축구 좀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일화가 성남 일화가 알리티아드 원정 가서 때려 부시고 왔는데 홈에서 그 겨울에 알리티아 솔직히 걔네가 더운 지방이 나라잖아요. 근데 걔네가 겨울에 뭐 한국 와서 뭐 힘 좀 쓰겠어 했는데 반대로 역으로 털려가지고 떨어졌잖아. 난 그 경기를 봤단 말이야. 생방송으로. 내가 그 보면서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와 이뤄지더라고. 원정에서 알리티아드가 애들이 때려 부시더라고 막 성남을. 진짜. 그걸 봤기 때문에 각은 풀지 않습니다. 34살의 테베즈가 보카 주니어스에서 방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테베즈가 벼랑 끝에 있는 상태이며 팀 내 사르테가 새롭게 영입된 이후 테베즈는 벤치 멤버로 전락을 했고 스켈로티 감독은 그를 명단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 테베즈와 보카 주니어스의 러브 스토리가 이제는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살의 테베즈는 노세아를 겪고 있고 그 노세아로 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올 시즌에는 고작 한 경기만을 뛰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르테 영입으로 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스켈로티 감독과 불화설까지 휩싸인 상태이고 보카 주니어스와의 가까운 정보원들에 따르면 스켈로티 감독은 테베즈를 방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베즈 역시 언론에게 현재 보카 주니어스가 자신을 내보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카 주니어스에게 서운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베즈가 아마 이 노사를 겪은 건 중국에서의 시간이긴 좀 뭐. 이 중국에서의 시간이 테베즈에게 참 큰 돈을 안겨다 주었지만 같은 뭐랄까 그 왜 데스노트 보면은 그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았을까? 돈을 많이 받았지만 축구력을 빼앗은 게 아닐까? 과거 한 달 동안 축구 하나도 안 하고 그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골프만 치고 다녀도 돌아왔을 때 바로 맨시티에 골 넣었는데 물론 그때야 젊었고 하도 몸이 좋았을 때지만 여튼간에 뭐 그런 걸 보다가 이런 걸 들으니까 좀 마음이 슬프네. 테베즈도 이제 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나이가.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현재 재계약 의사가 없는 얀 오블락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오블락의 계약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선수 측 소스에 따르면 현재 오블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재계약에 전혀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2월달 오블락은 꼬마와 재계약을 맺었고 이때 오블락의 바이아웃은 1억 유로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블락 사이에서 몇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오블락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한 상황이라고 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오블락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오블락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기사에는 보도되지 않은 선수와 구단만이 알고 있는 신뢰 문제에서 균열이 생긴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균열이 생겼다. 구단과 선수만의 어떠한 약속이 있었다. 그거 생각나네. 나 구단과 선수 간의 약속이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걔 누구죠? 유벤투스의 유망 공격수? 왜 FM에서도 좋았고 저번에 베로나에서 뛰었던 나 갑자기 하도 FM을 안 해가지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걔 아직 팀 떠난다만 하는데 걔 이름 뭐였지? 모이스킨 생각나네. 모이스킨 그 아버지가 그 대학교에서 교수면서 이제 농장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실험 같은 걸 하시는데 그때 모이스킨이 입단할 때 그 유벤투스가 아버님 그 실험이나 농사 짓는데 편하게 하시라고 농기구를 한 5대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경운기 2개 트랙터 1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 안 줘가지고 유벤투스가 재계약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 만났지. 왜냐면 거기는 가족들이 에이전트를 하니까. 근데 안 해. 아버지가 니네 분명히 나한테 그거 주기로 했는데 안 줬잖아 하면서 막 안 해.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그래서 또 기사 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모이스킨이 잘 커서 이제 좀 대성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으니까 빨리 재계약을 맺고 장기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만나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입이 대빨라가지고 보니까 그때 안 됐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재계약이 따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모이스킨도 아버지가 엄청 화났더라고 기사 보니까. 그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엄청 화내 막 안 해. 모이스킨 얼마 전에 그 기사 뜬 건 뭐였냐면 니스로 임대 간다. 거기 발로텔리 있는 그 니스로 임대 간다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탈리아 이적 시장은 끝이 났고 프랑스하고 스페인, 독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 팀으로 갈 수 있겠죠 아마. 네. 첼시의 에당 아자르는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거친 플레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당 아자르가 자신을 향한 거친 플레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길 프리미어 리그는 애초에 매우 거친 스타일의 리그이고 하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으며 상대방이 거칠게 달라붙어도 상관없고 그저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하며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그 주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을 때 경기가 끝나고 피곤했지만 일단은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만족했으며 언제나 힘든 경기를 하고 난 뒤에 승리가 보장이 된다면 그때는 피로가 싹 가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말 경기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뉴캐슬 경기가 아마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이날 너무 거칠었지? 이날 너무 좀 심판도 잘 안 불어주고 좀 그랬지 하니까 맨날 이랬는데 프리미어 리그가 원래 이런데 언제 안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왜 알람이 왔지? 아니요, 알람 왔는데 알람 건드리다가 폰이 떨어졌어요.
맨시티의 광팬인 노엘 갤러거가 말하길 맨유가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이유를 본인이 분석해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맨시티 광팬인 노엘 갤러거는 맨유와 맨시티의 차이가 생긴 것이 이적 시장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두 클럽의 차이가 스쿼드 멤버가 맨시티가 환상적일 때에도 엄청나게 영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맨유는 그저 비싼 선수들만 노리고 있고, 맨유는 맨시티가 산체스를 노렸기 때문에 산체스를 노렸고, 맨시티가 노렸기 때문에 프레드까지 또 노렸고, 맨시티가 포그바를 데려온 것도 다른 빅클럽 팀들이 포그바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맨유가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어 보이고 멍청했으며, 그게 맨시티와는 큰 차이였다. 그게 맨유와 맨시티와의 차이를 간격을 벌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누구도 베실바를 노리지 않았을 때 노렸고, 누구도 르누이 자네를 노리지 않았을 때 자네를 노렸고, 이 사람들은 맨시티가 스털링이랑 카일 워커를 데려갔을 때도 맨유 팬들은 맨시티를 비웃기까지 했지만,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했고 최고의 클럽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좀 맞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틀린 말이 아니죠. 맨유의 그 영입 정책이 사실상 맨시티는 미래까지 함께 내다볼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향후 5, 6년 이상을 함께 꾸준하게 뛰게 해주면서 그 팀의 정책, 팀의 스타일에 녹아들 수 있는 선수들로 꾸린 반면에, 맨유는 이제 당장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로만 자꾸 데려오다 보니까 처분할 때 되게 어렵고 손해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축자랄인 것 같아요. 역시 축구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해. 카리우스는 말하길 클롭은 자신이 팀에 남길 바랬으며 2년 임대 계약으로 벨식타스로 건너간 입단식 기자회견에서 카리우스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클롭 감독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감독님은 내가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으며, 왜냐하면 클롭은 최고의 퀄리티를 갖춘 선수들로만 데리고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자신이 클롭에게 직접 말을 했고 내 바람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커리어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팀을 원했고, 그리고 선수로서 발전을 하고 싶었고, 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베식타스라는 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 이제 벤치를 잘 구는 것보다는 새로운 팀으로 가서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글 댓글에 보면은 카리우스한테 아유 멍청한 놈, 그냥 예의상 한 말인데 빈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고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그냥 신경 쓰고 있구나, 전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댓글이 있긴 했는데, 여튼간에 카리우스가 2년의 계약으로 터키의 베식타스로 임대를 갔어요. 가서 입단식까지 다 했고 일부러 블랙 앤 화이트를 맞췄겠죠. 그 팀 컬러가 이러니까. 카리스만 만나서 실컷 즐기면 되겠네. 아웃프런트로 공차고 잘해라.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가 마리아노 디아즈를 영입했습니다. 레알은 올림픽 리옹과 마리아노 영입에 합의에 도달했고, 입단식은 8월 31일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며, 이적료는
3,600만 유로 467억이라고 해요. 자기네가 이전에 보냈던 선수를 다시 재영입한 건데, 이건 뭐냐면 세비야가 이 마리아노를 영입하려고 하니까 계약 조항에 우선 선택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거기도 지금 벤제마밖에 없잖아요. 마요랄은 떠나겠죠. 팀을 임대를 떠나겠죠. 그래서 뭐 떠난 지도 얼마 안 됐어. 이 디아즈는 실제로 레알을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리옹에서 빵 터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헛돈 쓴 거죠. 한마디로. 물론 그냥 임대 보낸 거보다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면서 뭐 성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튼간에 레알은 다 자신들의 유스였던 선수를 다시 한번 재영입하면서 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약간 생긴 게 디에고 코스타 느낌이야. 호날두는 9월달 대표팀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는 팀에 적응하고자 9월 포르투갈 대표팀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현재 상황, 레알에서 이적한 호날두는 개막 2경기 동안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팀 전술에 적응하고자 대표팀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9월 6일에 있는 크로아티아와의 친선전, 그리고 10월달에 열리는 UEFA 네이션스 리그 이탈리아전에는 호날두가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보통 잘 안 하지. 차출을 이적하면 거부하기도 하고. 다음 소식은 한국인 정우영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정식 경기를 뛰었습니다. 여기 스샷을 보시면은 정우영이 고레츠카랑 이제 교체가 되어서 경기장을 들어왔어요. 이 정우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인 대건고 출신 정우영 선수는 지난해 6월 독일 명문인 바이에른 뮌헨과 4년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6개월 계약을 맺었고요. 주 포지션은 측면 공격수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대한민국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쳤으며, 정우영은 올 여름 프리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1군에 합류해서 루벤 리베리와 함께 미국 ICC컵에도 출전을 했고, 정우영은 지난달 27일 유벤투스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를 통해서 비공식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정우영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 B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는 7경기 중에서 6경기 선발 출장에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고, 스페인 발렌시아 17세 미드필더인 이강인과 함께 한국 축구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영은 이날 전반 37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후반 17분까지 뛰었으며 팀의 4대0 승리를 기여했고, 죄송해요. 알람이 계속 오네. 뭐지? 4대0 이 승리에 기여했고, 정우영은 들어가자마자 감각적인 힐 패스로 추가골의 시발점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우영 패스를 시작으로 그의 팀 동료 크로스에 이어서 바그너의 헤딩골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한번 보자. 정우영의 어떤 힐패스가 있었는지 잠깐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Eine Gelegenheit, eben genau solche jungen Spieler hier mal reinzuwerfen. Das ist das, was sich bei den Bayern auch ändern wird. Das hat Uli Hoeneß ganz klar gesagt. Rames sucht Wagner, findet Wagner, 2-0. 38. Und wenn er in so einer Position ist, ist er nahezu nicht mehr zu verteidigen.
맞아요. 그 슈파인슈타이거 고별 경기. 그 경기 맞죠, 맞죠. 황희찬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황희찬은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이 거의 무산됐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1순위 타깃이었던 산드로, 에버턴 산드로와 계약이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며,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레알 소시에다드는 산드로와 계약하는데 근접했었고, 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뭐 거의 사인 직전이며, 레알 소시에다드는 산드로를 비롯해 에버튼과도 합의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로나, 포르투와 함께 한국인 황희찬과도 계약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레알 소시에다드 영입 대상이었던 산드로가 될 것이며 구단은 이 이상의 공격진 보강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산드로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은 가시화되면서 황희찬의 이 소시에다드 이적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해요. 세이 오조가 프랑스의 스타드 랭스에 임대를 갔습니다. 한 시즌 임대를 가며 리버풀과 재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를 보냈다라고 해요. 이 팀은 한국인 석현준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아스날의 에메리는 선수들에게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나이 에메리 아스날 감독은 선수들에게 과일 주스 메뉴를 금지함으로써 피트니스 개혁의 일환으로 선수들에게 다이어트를 단속하고 있으며 그는 엄격한 체중 측정 세션과 체지방 측정 및 기타 과학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피트니스 레벨을 체크하고 있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일 주스를 일반 물로 대체함으로써 그들의 영양 상태를 엄중히 단속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네요. 에메리가 주스 마시지 마라, 과일 땡기면 과일 먹어라, 그거죠 뭐. 물 마셔라, 탄산 마시지 마라, 이런 거. 이거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베린한테 야채 먹지 말라고 좀 해라. 씨. 얘가 뛰지를 못하는데 물을 떠나서 이거 뭐 물이란다. 과일 주스 먹고 그냥 야채 좀 그만 먹으라 그래. 얘가 이상해. 이승우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에서는 19일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이승우가 이탈리아 명문인 AC밀란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아시안게임이 이승우를 위해서 일종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베트남과 4강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승리를 이끈 게 이승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포르트는 이승우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팀은 AC 밀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클럽인 아탈란타나 스페인 라리가인 데포르티보도 이승우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포르트는 헬라스 베로나가 지난 겨울 이승우를 영입하며 전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에게 이적료로 150만 유로 20억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500만 유로 65억 이하의 몸값으로는 절대 이 뽀시래기를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뭐 이승우의 이 관심일 수 있고 그냥 막연한 관심, 그냥 넓은 관심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라기에는 뭐 이번 여름에 이적한 게 제일 좋은데 남겠죠 뭐. 뭐 겨울에라도 이적할 수 있으면 좋지. 어차피 이탈리아 리그는 이승우한테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냥 스페인 리그 B팀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백승호처럼.
본인이 맞는 데가 있지. 이탈리아는 아닌 것 같아. 여튼간에 그래도 이승우가 어디든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1부 리그에서 뛰는 게 아무래도 우리도 보는데 좀 편하고 찾는데 경기를. 그러니까 난 1부 리그 가는 걸 보고 싶네요. 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팀들 포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1번 포트에는 레알, 꼬마, 바르샤, 미넨, 맨시티, 유벤투스, 파리,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야씨,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조에 들어간 게 최고다. 아, 근데 러시아 멀긴 한데, 아 그래도 나는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가 1번 포트. 2번 포트는 도르트문트, 포르투, 맨유, 샤흐타르, 벤피카, 네폴리, 토트넘, 로마. 아니 러시아 지옥이 낫겠어요? 아니면 미넨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만나는 꼬마 만나는 게 낫겠어요? 러시아 낫지. 내가 보기엔 러시아 나. 3번 포트는 리버풀, 샬케, 리옹, 모나코, 아약스, 체스크 모스크바, 아인토벤, 발렌시아. 이렇게 3번 포트. 4번 포트는 빅토리아 풀젠, 그 다음에 클럽 브루에, 갈라타사라이, 영보이즈, 인터밀란, 호펜하임, 지베디다, 아테네. 이렇게 이런 팀들이 네, 4번 포트. 리버풀한테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만나면서 2번 포트로 아 2번 포트 하긴 2번도 세지. 2번 포트로 누구 만나야 되냐? 샬케 만나면서 2번 포트 샬케 만나면서 3번에 리버풀 들어가고 4번에 뭐 영보이즈 이런 애들? 클럽 브루에 이런 애들? 이건 뭐냐면 이탈리아 가제타가 뽑은 팀들의 그냥 이 뭐랄까 게임으로 보면은 뭐 별 몇 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벤투스가 별 5개, 레알 별 5개, 바르셀로나 별 5개, 미넨도 별 4개야. 로마도 별 4개고, 리버풀도 별 4개고, 맨시티 4개, 꼬마 4개, 맨유 3개, 토트넘 3개 반인데 맨유 3개. 아 리버풀 4개지. 나폴리도 3개네. 하긴 나폴리 좀 빠졌으니까. 야 리버풀 별 4개 왜? 왜? 괜찮지. 많이 영입했잖아. 다른 팀들 한 개짜리 많네. 클럽 브레는 영보이지, 아테네 이런 팀들. 모나코 2개 반. 모나코도 많이 빠졌지. 다섯 개 팀은 딱 세 팀 있네요. 네. 유베, 레알, 바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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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 그러하군. 별 4개. 그거 있지 않나? 별이 4개. 그 무슨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성이면 좋지. 사성이면. 아, 그게 장수 돌침대예요? 그래? 아,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아, 근 5개야 또 하필이면. 별이 5개. 한번 읽어드리면 유벤, 바르시아, 레알이 별 5개, 미넨이 4개, 맨시티 4개, 꼬마 4개, 파리 3개 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2개, 로마 4개, 나폴리 3개, 토트넘 3개 반, 맨유 3개,
도르트문트 3개, 샬케란다. 샤흐타르 2개 반, 포르투 2개 반, 벤피카 2개, 리버풀 4개, 발렌시아 3개, 샬케 2개 반, 리옹 2개 반, 모나코 2개 반, 아약스 2개, 그 다음에 체스크 모스크바 2개, 아인토벤 2개, 인터밀란 3개, 호펜하임 2개 반, 그 다음에 어디야? 지베다가 2개, 빅토리아 풀젠 2개, 갈라타사라이 2개, 클럽 브루에 1개, 영보이즈 1개, 아테네 1개 이렇게. 오늘 밤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이제 조추첨.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클릭 영상 보면은 좋아요 따봉 눌러주시고 팟캐스트 팟빵에서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뭐 걸으실 때, 이럴 때 들으시라고 조던 검색하시면 제 또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뭐 좋아요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VOD, 카카오 TV VOD, 그 다음에 뭐 네이버 TV 캐스트 VOD 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보기 편하신데 보되 이왕이면 영상 볼 거면 유튜브, 음성은 팟빵. 알았죠? 여러분 고마워요. 차오.